이거 질문해 볼게요. 내가 잠시만요. 하나 더 갖고 왔네, 펜이랑. 앞으로 왔어요. 영훈 씨. 부등식을 좀 못했어요. 경우의 수를 하고. 왜 그러셨을까요? 부등식 스텝 2랑, 원도 있는 건가? 알았어. 원은 한 번에 부를게. 부등식 원. 은 없나요? 자, 그 다음에 2부터는 페이지 부르겠습니다. 예? 561번. 네. 47쪽, 147쪽. 63. 148. 149. 74. 150. 네. 좋아요, 아저씨. 맞네요. 51. 52. 91. 53. 또 57. 그 다음 경우의 수. 스텝 1. 없어? 67. 68. 69. 70. 71. 72. 73. 74. 오, 진짜 장난 아니네. 여기까지인가? 네. 오늘 조합하고 테스트 보겠습니다. 테스트는 여러 가지 방정식하고 부등식을 볼게요. 알겠죠? 방정식도 어느 정도 알겠지, 뭐. 근데 이거 할 게 많네. 상당히 할 게 많네요. 561. 빨리빨리 해봅시다. 1시간 반 동안 더 풀어야 되네.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50m. 중요한 건 여기지. 높이 h라고 할까? h가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15t. 얘래. 이 물체가 지면이 닿기 직전 지면으로부터 닿기 전 높이가 건물의 높이보다 낮은 시간은 몇 초 동안인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림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면 이렇게 있으면 50 정도 높이의 건물이 있는 거죠. 약간 이런 상황인 거잖아. 여기서 지금 물체를 던졌어, 그지?
쭉 던져서 이렇게 해서 떨어졌다 쳐봐.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지금 뭐라고 했냐면 건물의 높이보다 낮은 시간. 그럼 여기 건물 높인 거죠. 그럼 어디 하라는 얘기야, 여기. 여기에 시간을 구한 다음에 요만큼이 얼마만큼이냐? 요거 물어본 거 맞아요? 높이보다 낮은 순간 요만큼이잖아. 그러면 결국은 얘가 이 높이가 얼마? 50 미만? 맞죠? 50 미만일 때 낮은 거지. 맞아요? 네. 네. 끝. 그러면 음, 이게 5인가 봐? 이렇게 되나 봐, 구하면 됐어? 그럼 이게 3초가 5 미만이면 2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3초에 조금 넘는 수잖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563번. x에 대한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는 0 이라는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얘가 두 식은을 가질 때 x에 대한 부등식 절대값 얘는 뭘 갖는다? 두근을 갖는다. 다른 두근을 갖고 그 다음에 절대값 ax 플러스 4는 b 이상의 해가 얼마랑 얼마라고 했냐면 x는 6 이하 또는 x는 아니 왜 이래요? 아까 집중 잘 됐었는데 또 갑자기 집중이 안 되네. 1대 A, B 구하시오입니다. 자, 우선 얘가 두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큰가요? 그럼 판별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4AC? 이건가요? 그러면 A, B가 0보다 작아요? 네. 그럼 A, B는 서로 부호가 반대란 얘기죠. 네, 지금 요거를 알고 있고요. 우선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어. 얘는 항상 잠깐만 0보다 크지. 그럼 B는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야? 아, 상관없나? 음, 음. 얘가 이거 절대값 풀 때 양쪽을 이렇게 바깥으로 뺄 거 아니야. 바깥쪽이니까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a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b보단 작거나 같고 ax 플러스 4가 b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지. 이렇게 양쪽으로 반대쪽으로 펼쳐지는 거 맞아요? 그죠? 어. 그러면 정말 a, b 부호를 먼저 찾아야 되잖아. 근데 이제 누가 누구냐가 중요하니까. 왜냐면 이 a의 부호를 알고 가야 돼. b의 부호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거잖아? 이때 A로 나눌 때 얘가 음수면 부동방에 바뀌는 거고 음수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얘가 얘냐 누가 누구냐 이거를 찾으려면 A, B의 부호를 따져봐야 되는 거 맞죠? 여기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얘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근데 얘가 만약에 음수면, 그치.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 B가, 얘가, 여기 이게 중요하네. 얘가 음수면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지. 어. 그러지 않고 범위가 나와야 되잖아요. 따라서 B는 0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은데, 원래 이제 크면 되겠죠, 여기. 얘가 0보다 크다 했던 곱이. 그럼 A는 0보다 작은 거죠. 음, 이걸 알고 가야 돼. 그래야 이 문제 풀 수가 있어. 그럼 A가 음수기 때문에 X는 부도방에 바뀌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때 X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얘가 6이고, 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요걸 연립해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이해 가셨죠? 음. 얘가 음수면 모든 실수. 지난번에 이게 모든 실수라는 이 문제가 나왔어가지고 이게 음수라고 그때 했었던 그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걔와 반대네, 그지? 해가 존재하려면 B는 양수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74번 가겠습니다. 임의의 실수 XY. 영훈씨? 임의의 실수가 뭐죠? 574번에? 동의어 말해보세요. 와, 동의어. 모든. 오케이. 모든 실수 XY. 그럼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3 Y제곱 플러스 4AY 플러스 얘가 모든 경우에 대해서 0보다 어때야 된대?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면 얘가 XY 변수가 두 개잖아. 두 변수를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씩 좀 차례대로 할 건데요. 자, 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식을 X 또는 Y 하나만 변수를 잡고 다시 식을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그럼 얘를 첫 번째는 우리가 X에 대한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X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X제곱 1차항이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도 되나? Y인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인가요? 예? 없네요. 쏘리. 1창이 없군요. 그럼 요대로네.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X에 대한 2차 함수로 보는 거야. 함수로 봤을 때 모두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으려면 이런 상황이어야 되잖아. 그럼 X에 대한 식으로 봤을 때 판별식 B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맞아요. 실근이 한 개거나 없거나. 그러려면 이제 얘를 판별식을 써봅니다. 그러면 1차의 개수,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Y지. 짝수 판별식을 쓰면 Y제곱? 마이너스 8인가? 그럼 그대로의 부호만 바꾸면 되니까 3Y 제곱 마이너스 4AY 마이너스 얼마? 2가 0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얘만 해결하면 마이너스 2Y 제곱인가요? 대절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다 곱하세요. 마이너스 2를 곱할까요? 마이너스 2로 나눌까요? 그러면 Y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 이건가요? 됐죠? 그럼 얘도 어때야 돼? 모든 Y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러려면 얘에 대한 또 얘도 뭐야? 이거지. 그럼 얘에 대한 뭐도? 판별식 비도 0보다 작거나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XY가 같이 섞인 2차식에서는 판별식 2번 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암기는 아니죠.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짝수 쓰면 a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어떠면 돼? 작거나 같으면 되기 때문에 정답 a는 마이너스 1 이상 얼마? 1 이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정수 a의 개수는 3개죠. 이거 뭔 얘기인지 알겠지? 정확하게 해야 돼. 애매하게 가면 안 된다. 이게 뭐였지? 판별식이었나? 뭐 이러면 안 된다. 확실한 상황이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0번. 이거지, 지금. 이게 끝이지? 이게 뭐냐면, 여기서 딱 보니까, 요거. 요 2차 함수가 이거 함수라고 보자고. 얘를 fx라 해볼게. 오케이? 그럼 얘는 뭐야? 상수인데, 뭔지 표현할 수 있어. fn이지. 맞아? 얘는 fn이야.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다 넣은 거잖아요. 얘는 fm이죠. fn이죠. 약간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럼 어쨌든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상수네. 그럼 이건 뭐야? fx 함수보다 fn이라는 상수가 위에 있는 부분 맞아? 뭐 어딘지 모르잖아. 근데 n은 자연수니? 뭐 양수니? 실수니? 이런 마이너스 4보단 큰 수네. 어쨌든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얘 먼저 그려볼까요? 요거 아래로 볼록에. 그 다음에 여기가 이거 맞아? 됐지? 그건 알 수 있을 것 같다. 마이너스 4. 어떤 이게 x가 n일 때 y 값이지? 그럼 요 n은 어딘가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이 직선이 위에 있는 부분은 요 선을 이렇게 거버리면 여기부터 여기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근데 그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가 얼마라고 했지? 여기가 마이너스 4라 했단 말이야. 그럼 무조건 얘는 얘보다는 왼쪽에 있는 거다. 이 선이. 왼쪽에 있으니까 선이 이거보다 올라가야 되지. 그러면 요 n 자리도 무조건 여기로 픽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얼마? 여기는 n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찾아보자. 여기 축이 있을 거 아니야? 축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가요? 그럼 여기 이제 요 축이 이게 얼마냐면 1인가? 그럼 떨어진 거리가 얼마야? 5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도 얼마야 돼? 5가 되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5가 되는 거죠. 6이 되는 거죠. 자, 그럼 n 찾았죠? 이제 n만 찾으면 되는데 m은 뭐래? 함수 값이 어떻대? 같을 때 x 값이래. 그러면 이때 이 값이 fn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 f. m도 될 수 있는 거지. 둘 다 똑같아. 근데 하나는 n이어야 되고 하나는 뭐가 돼야 돼? m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m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겠네. 대입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상수는 상수인데 n을 넣은 값이다. 저 식에다가 그럼 f 함수에서 x가 n일 때 y 값이다. 요겁니다. 네.
뭐예요? 이거랑 이거다? 문제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좀 별로죠. 응?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데? 이차함수의 대칭성을 물어보는 문제 같은데, 이거는? 근각계수관계 쪽은 아닌 것 같고. 되긴 하겠지. 예상수라고 보고, 여기까지 전개해가지고 근각계수관계 쓸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라고 낸 것 같진 않아. 이거는 이렇게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81번 가볼게요. 이차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4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돼 있고, 자, 가조건에 fe가 0보다 작다. 나조건에 요때 f1이 무슨 값이다? 최대값이다. 그랬을 때 k값의 범위를 구하라. 우선 이거 넣을까요? 넣으면 부등식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자, 2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4 이거죠. 다시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4k 요건가요? k 값의 범위가 나오네. 요거 맞지? 됐습니까? 자, 요거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k 값의 범위가 나왔고요. 두 번째 나 조건으로 k 값의 범위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자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이차함수는 아래로 볼록이지. 이렇게 아래로 볼록에 요 정해진 범위에서 최대값은 항상 얼마래? f1. 그러니까 시작이 뭐야 무조건? 그 범위의 최대값이라는 얘기야. 그럼 예를 들면 1이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으면 맞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맥시멈 1이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어도 얘가 최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언제? 동일선상일 때.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얘가 갈 수 있는 맥시멈은 얘랑 동일선상일 때 맞아요? 그때 딱 축하고 맞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축이 얼마냐면 2분의 5가 돼야 되겠네. 그때의 요 축이 얘잖아. 그럼 이 함수의 이차함수의 축이 얼마냐면 지금 2분의 2k 플러스 1인가? 얘가 지금 2분의 5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지. 자, 여기까지 와도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럼 그때 요 값이 축값이 2분의 5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한 거네. 이게 축값, 이게 축이잖아. 그럼 축이 만약에 2분의 5보다 커진다 쳐봐.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나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균형이 1하고 4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경우 축이 2.5였잖아. 그럼 여기 있잖아 지금. 여기 2분의 5잖아. 축이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축이 2분의 5보다 커지면 안 되는 거. 커져야 되는 거네. 작으면 안 되는 거. 쏘리 반대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축하고 2분의 5를 봤을 때 이 축이 2분의 5보다 크면 안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작아야 되죠. 얼마보다? 작거나 같아도 딱 맞아 떨어졌지. 크거나 같아야 되죠. 정신 차려라.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 가능하겠지.
맞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상황이. 이거 맞아? 그 공통범위네? 요건가 보다, 그지? 를 구하는 거야, 그냥? 네, 그럼 요거겠네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건 축 얘기하는 건데, 이 이동. 어디까지 이게 함수가 축이 변해도 되느냐. 만약에 이게 자꾸 좀 헷갈리면, 이래도 되나? 우리가 1하고 4를 스캔할 거잖아. 그때, 안 되는 상황이, 이거 되는 거죠? 이런, 똑같아도 되고. 근데 여기서,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잡아도 되긴 하겠네. 그럼 여기 있는 거잖아, 얘가.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2분의 2k 플러스 1이니까 얘가 이 가운데보다 어때야 돼? 에이씨, 잠깐만. 얘 맞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잡으면 좀 더 잘 보이긴 해. 이렇게. 예, 실제로 적용되는 라인을 보고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라니까 지금.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여기가 더 작으면 안 되잖아. 이게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래야 되잖아. 이래야 되잖아. 이러려면 축이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해했어요? 응. 저런 거 좀 헷갈리거든. 나도 헷갈려? 라고. 아니, 뭐, 대입해봐도 살짝 나오긴 하거든. 뭐, 3 이런 숫자를 대입해봐도, 3하고 2 이런 거 대입해봐도 괜찮아. 축이 3일 때, 축이 2일 때. 자, 591번은 모든 x에 대해서 부등식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 mx 플러스 n 그냥 직선이네. x제곱 마이너스 3x 요거야. 그럼 이 직선은 두 이차함수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라는 얘기지. 자, 한번 상황을 좀 먼저 볼게. 그냥 대충 그려버리면 요런 느낌이죠. 그럼 이 직선이 움직일 수 있는 범주가 이런 데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맞아?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아니면 이제 맥시멈은 뭐야? 붙어야 되는 상황이지. 맞습니까? 그럼 m과 n이 되게 무수히 많게 나올 수 있어요. 맥시멈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에 m이랑 m에 뭐 최대값 구해라 이러면 약간 이럴 가능성이 좀 있거든? 근데 좀 이상해. m과 n의 값을 구하래. 그럼 직선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꼭 의심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두 포물선은 현재 어떤 걸 가정했지? 서로 만나지 않는다를 가정한 거지. 근데 이 두 포물선은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근데 이러면 직선이 절대로 얘보다 위에 있고 얘보다 다 위에 있고 얘보다 다 아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직선도. 여기까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아예 불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무수히 많고요. 네? 축이요? 뭐, 그래도 만날 수도 있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 아래보다 왼쪽이라고? 알았어. 이래도 안 되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불가능하잖아. 이게 붕 떠 있으면 요 사이에 직선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모든 x에 대해서니까. 이러면 무수히 많고, 이러면 아예 없어. 얘는 뭐다? 얘는 불능이죠. 그렇다고 그래프를 찍는 건 아니고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떨 수가 있어요, 둘이?
접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다, 이 직선이. 그거 같으면 요 접점을 동시에 이렇게 공통으로 접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이제 한 개가 나오는 거 맞아, 직선이? 유일하게 한 개인데, 얘의 가능성을 살피려면, 이 차를 뭐 해봐야 돼? 연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을 살펴야 돼. 교점이 두 개 나오는지, 중근인지 아예 없는지. 우변으로 넘길게. 그럼 2x 제곱, 돼요? 마이너스 8x, 이건가요? 2로 나누면, 완전 제곱식 나왔죠? 그럼 얘들이 뭐야? 한 점에서 만나. 교점은 한 개 뭐야? 여기서 접한다. 그럼 접하는 접점도 알았던 거지. 얼마? 2에서 접했던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교점이 2, 얼마인지 찾으면 되겠네? 이 점 찾으면 되잖아, 그냥.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2, 4인가요? 근데 이 직선은 이 한 점만 알아서는 안 되죠? 근데 얘랑 접포물선하고 뭐해? 접하죠. 접하기 때문에 자, 직선식 세울까? y는 a 기울기 모르지? 이렇게 세우는 거 맞아? 자, 얘랑 아무거나 얘랑 연립했을 때 판별식 t가 얼마면 돼? 0이면 되지. 또는 미적분을 했으면 자, 미분을 때리고 여기다가 접점 2를 집어넣으면 1 나오죠. 기록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참 미분할 줄 알면 이렇게 하면 돼요. 맞아? 우리는 이제 안 배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판별식을 하면 A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기울기 A 1인가 보네. 판별식 쓰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A가 아니죠. 이거 M인가요? 이거 M으로 둬야 되지. 아예 문제 줬으니까 얘가 1 나오겠지. 얘가 왜? 기울기니까. 밑에 거는 살짝만 했습니다. 미분해도, 이건 미분해두면 훨씬 편하긴 하는데, 이런 거. 할 줄 알면. 됐어요. 597번. 아니, 그거 아니야? 그, 과부족?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것 같던데? 내가 어떻게 알고 있냐? 우리 딸이 지금 6학년인데 이제 요거 가르쳐주고 있어, 내가. 그래서 이 과부족, 나도 엄청 오랜만에 했었었는데. 아직도 기억나긴 하더라. 이런 문제 푼 거는 한 10몇 년 됐을 것 같은데? 한 15년 전에 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느 고등학교 특별활동반 학생들이 조별활동을 위해 원형 테이블에 나눠 앉으려 한다.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테이블에 3명씩,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과부족 문제는, 나올까? 뭐 부등식이니까 나올 수도 있겠지? 과부족 문제는, 모르는 게 2개야. 모르는 게 2개인데, 어쨌든 뭔가 X나, 그러니까 하나는 X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걸 X로 잡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 개수가 적은 것 있죠. 그것을 미지수 X로 잡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모르는 게 뭘 모르냐면 학생 수 모르는 거 아니야. 테이블 개수도 모르지. 근데 어디에 앉아 학생들이? 큰 테이블에 앉는 거 맞아? 그럼 개수가 누가 적어? 학생 수와 테이블 수와. 테이블 수가 적은 거죠. 그러면 누구를 X로 넣으면 돼요? 여기서 테이블 수를 X로 넣으면 돼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학생 수로 뭘 만들어? 식을 만드는 거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테이블에 X개가 있습니다. X개 테이블에 있고 여기에 3명씩 앉는데 그럼 우선 몇 명 앉아 있는 거야? 3X명이 앉아 있는 거지. 학생 수 우선 3X명 했더니 뭐래? 2명이 자리에 앉지 못하니까 지금 학생 수는 이 개수가 많다는 얘기지, 2가. 자, 그 다음 5명씩 앉으면 2개 테이블이 빈대요. 자, 5명씩 앉으면 5X 앉죠?
그러면 실제로 테이블 개수가 지금 X인데 몇 개가 남는데? 2개가 이렇게 남다는 얘기잖아. 이거 이해 갔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는이잖아. 맞지 않나? 이렇게 하면 는이잖아. 자, 근데 여기서 이거 뭐 단원도 부등식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게 이렇게 하면 하나로 정할 수가 없어. 왜냐면 테이블 2개가 남지 확실히 남으니까 x-2개 쓴 건 맞아. 중요한 거는 그 뒤에서 세 번째 테이블 있죠. 그 세 번째 테이블에 학생이 한 명만 앉아도 앉은 거잖아. 여기까지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하나 더, 테이블 하나 더 뺀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앉는 학생은 한 명부터 맥시멈 몇 명까지? 5명까지인 거야. 그게 범위가 되는 거고, 이건 확실한 학생 수 맞아요? 정해진 학생 수고, 실제로 맥시멈의 학생 수는 5, x 뭐 3 플러스 5 아니면 x 1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테이블 하나 더 빼고요. 5명 다 앉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지? 이게 테이블들이 있으면 하나, 둘, 세 번째 테이블 아예 안 앉고 여기에 한 명 앉을 때랑 여기 몇 명? 5명 앉을 때야. 그럼 요거를 하나 더 뺀 거지. 얘까지 다 빼버려. 그럼 테이블이 3개가 빠지고 5명씩 앉히고 얘 세워놓는 거지. 그럼 여기는 몇 명? 5, x 3 한 명이라도 앉아야 되지.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부등식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과부족 문제는 요런 거. 어쨌든 쉽게 할 수 있는 개념들이 다 있어요. 시작할 때 미지수를 잡을 때는 개수가 적은 걸 잡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게 두 가지 스타일이잖아. 뭐 어떤 물건을 학생들한테 나눠준다. 이게 있고 학생들이 큰 긴 의자에 앉는다. 이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물건을 학생한테 나눠준다 하면 물건이 많은 거거든? 그땐 학생 수를 X라고 넣어야 돼. 그지? 600번. 둘레의 길이가 60m이고 넓이가 125 제곱센티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이하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을 만들려고 한다. 직사각형의 짧은 변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해보자. 그러면 그 직사각형 모양이 있는 거지. 하나만 잡아볼게 그냥 이렇게. 짧은 변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예 잡아놓고 할까? 이쪽이 짧다라고 생각하고 이 변의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길이는 30-x예요? 60-x 아니죠? 총 합쳐서니까. 총 둘레는 2x잖아, 그지? 60-2x를 나누기 2하면 얼마 돼? 30-x가 되는 거 맞아? 자, 그랬을 때 넓이 곱하면 되는 거 맞아? 이게 끝이야? 좀 허무하네? 이거야 그냥? 그리고 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해야 되지. 얘가 더 커야 되지. 왜냐면 얘를 짧은 변이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갔잖아. 그래서 x는 얼마? 15 미만이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죠? 그럼 얘랑 요거 풀었을 때 뭐 하시면 돼요? 연립하시면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인가 우선? 경우의 수가 질문 더 많았나? 자, 우선은 몇 시야 지금? 시간 볼 수 있어? 조금만 더 할게 그러면. 일단 우리 테스트도 봐야 되니까 조금 더 하고 싶시다. 스텝 1 없었죠? 스텝 2에 644번. 다 하진 못하고 하다가 잠깐 쉴게. 확실히 나머지 정리보다 쉬워. 나는. 거기 참, 왜 이렇게 어려우냐, 아직도.
간만에 해서 그런가? 유형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 옛날에 비해서. 걔는. 방정식 부등식은 한계가 있어요. 이게, 어렵게 내려고 해도 이제 안 돼. 경우의 수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는 원래 이제 확통은 계속 해왔으니까, 좀 낫지. 저 범위에 맞는 세 정수 A, B, C에 대하여 방정식. 아하. A 빼기 2B 더하기 C가 얼마인 8.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정수야, 자연수가 아니라. 넣을 게 좀 많아, 그지? 자, 어쨌든 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얘를 한 번에 연산시켜서 부등식을 만들면 참 좋은데요. 그 부등식의 합을 할 때는 서로 역방향이면 정하기가 좀 어려워. 부등호 방향이 얘랑 얘랑 이렇게 되면 이걸 더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야. 자, 우선은 지금 봤을 때 얘랑 얘가 있지. A 더하기 C는 범위를 만들기 좀 쉽지 않나? A 더하기 C 범위는 얼마 이상이야? 3 이상. 얘랑 얘랑 더해도 상관없는 거 맞아요? 괜찮죠? 요거 하나 있으니까 이거를 A 더하기 C는 2B 얼마? 플러스 8이라 두고 A 더하기 C는 얼마 이상이면 돼? 3 이상일 때 3 이상인 수를 계속 넣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등식이 같을 수 있는 B를 찾으면 되는 거 맞아요? 약간 요런 느낌이죠. 자, 근데 B는 얼마 이하여야 돼? 3 이하여야 되는 거지. A 더하기 C는 얼마 이상이면서? 자, 그러면 얘가 얼마 이상이어야 돼? 3 이상이어야 되지. 이걸로 우선 B 범위를 좀 더 만들어 볼까? 이렇게 넘기면 B는 얼마 이상이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5인가요? 맞죠? 그 다음 얼마 이하래? 그럼 B 범위가 좀 우리가 좁혀지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B는 정수라고 했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5니까 얼마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얼마까지? 3. 총 6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 맞아요? 이때부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까 물어봤잖아. 뭐 공식이 있냐, 뭘 대입해야 되냐.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내가 딱히 뭐 어디다라고 얘기해 줄 수 없는 거야. 문제 풀면서 감을 잡아야 돼. 한 번에 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맞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2B-8이 얼마일 때? 얘일 때. 어쨌든 B는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에 굳이 순서상에 B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B는 하나로,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B는 하나로 결정되지. 그때 AC가 달라질 때마다 순서상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B가 얼마다까지는 할 필요 없는 거라고. 그냥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A 플러스 C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뭘 구해야 돼? 순서 쌍들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B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네? 죄송해요. 헛소리하고 앉아 있었네요. 혹시라도 문제에 B가 아니고 2B 플러스 8이 얼마일 때 B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 넣어야 돼. 미안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 맞아?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6, 0을 집어넣으면 8, 등차수열이야? 10, 12, 14? 이렇게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거 이제 A 플러스 C가 얼마일 때 4인 수석상 쭉 찾아야 되는 거지. 자,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도 노가다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자, A 더하기 C가 4인 경우 우선 C가 4 이상이지. A가 마이너스 1 이상이지. 그럼 A가 C를 잡고 갈까? 얘가 4면 A가 얼마야 돼? 0. 얘가 5면 6이면 안 되지. 끝났네.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제 요 늘어나는 건 좀
패턴은 뭐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 6이래. 그러면 요거까지만 해볼까? 이게 만약에 4개나 3개로 늘어나면 이제 2개씩 늘어나거나 하나씩 늘어나는 걸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그지? 얘가 0이면 6. 다시 A 마이너스 1부터 가자. 장부터 가자. 마이너스 1이면 7. 0이면 6. 1이면 5. 2면 4. 끝이죠? 얘 더 이상 적어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 스타트가 얼마야? 7부터 스타트하는 거지. 이때부터 노가다 안 띄워도 되겠네? 맞아? 그럼 요거 얼마부터 시작하겠어? 10부터 시작하나요? 얘는 13? 9부터냐? 2 차이 나는 거지? 아, 9부터 얼마까지? 4까지. 그 다음에 11부터 4까지. 뭐 이런 식이겠지. 얘도 상관없지. 얘는 맥시멈이죠. 그냥. 지 맘대로잖아. 그럼 개수가 2개, 4개, 6개, 8개.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렇게 되겠네요. 이때부터 노가다 안 띄워도 돼요. 근데 여기도 노가다 띄라면 띄겠지. 그러니까 그건 정할 수가 없는 거야.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난 여기부터 패턴 나왔네. 더 이상 안 할래. 이러면 안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8번 또 하고, 길찾기는 좀 쉽기 때문에 이거까지 해볼게. 648번. 네. 어디 앉지 마라 이거 있잖아.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있지. 그건 노가다예요. 교란수련이라고 부르죠. 교란수련. 어느 독서 동아리의 회장 1명, 부회장 1명, 회원 3명, 총 5명이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책을 한 권씩 가져와 서로 바꾸어 갖기로 했다. 서로 바꾸어 갖기로 했으면 자기 책은 안 갖는 거겠네, 우선. 근본은 내 책은 다 안 가져. 근데 짜증나는 게 회장과 부회장은 또 지들끼리 다른 건 바꾸면 안 된대. 그럼 결국 회장은 부회장 거를 갖지 않으면서 자기 것도 가지면 안 되는 거지. 나머지 회원 3명 것만 받아야 되는 거고, 부회장도 회장 거 안 되고 나머지 회원 3명 것만 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요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나눠 갖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총 5명이 있는 거지. 그래서 좀 정하고 하자. 회를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A, B, C, D, E. 뭐 이렇게 할까요? 뭐 1, 2, 3, 4, 5 해도 상관없어요. 1, 2, 3, 4, 5 할까? 숫자가 더 쉽잖아. 아닌가? 숫자로 해볼까 한번? 내 숫자로 잘 안 해봤었는데. 1, 2, 3, 4, 5.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럼 번호 지정해서 1, 2, 3. 이건가요? 그러면 얘부터 시작해야 돼. 회장은 2 안 되지. 얼마부터? 3부터 되는 거 맞아? 3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가지치기 하는 거죠. 자, 얘가 3이면 부회장은 4 또는 5밖에 선택 안 돼? 이렇게 됩니까? 자, 그럼 얘는 이제 1, 2, 5죠. 1 되죠? 그 다음에 2 되죠? 5 되죠? 얘가 1이면 얘가 이제 얼마 남았어? 2, 5 남았죠? 그러면 무조건 얘 5여야 되고 얼마야? 2. 맞아? 그리고 얘가 2면 1, 5니까 얘가 5 무조건 1. 얘가 5면 1, 2니까 1, 2, 2, 1 다 되지. 네, 이렇게.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얘가 얼마일 때? 4? 아, 2, 5였죠? 자, 얘가
5일 때. 얘가 오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1, 2, 4? 1, 2. 아, 얘는 패턴이 있어서 끝난다. 이거 하나만 하면.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1, 2, 4, 1, 2, 5. 여기도 똑같지? 상황이. 왜냐면 4, 5 하나 겹쳤고 1, 2는 아예 쌩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몇 개 나왔어요? 4개 나오면 여기도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면 총 더하면 몇 개 나와요? 8개 나오고요. 이거는 얘가 4일 때, 5일 때 균이랍니다. 따라서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3. 그래서 얼마 나와요? 24. 완전 노가다 아니네. 한 번만 하면 되겠네. 이거? 왜냐면 조건이 회장 조건을 부회장하고 엮이지 않게 어차피 4로 하나 똑같잖아, 상황이. 안 바뀌잖아. 그냥 얘가 여기 3 들어갈 거 아니야. 5로 해도 상황이 똑같잖아. 그럼 4로 시작하나, 5로 시작하나, 이 3으로 시작한 거나 똑같다는 얘기지. 뭔 얘기인지 이해 갔지? 됐어? 여기서도 얘가 4로 시작했으면 4나 5는 남은 걸 보면 알아. 1, 2, 5고 얘는 1, 2, 4면 뒤에 걸리는 건 5랑 4가 걸리고 1, 2는 똑같잖아, 상황이. 근데 얘네 둘도 상황이 똑같죠. 왜냐면 4, 5가 뒤에 똑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길찾기까지만 하고, 쉬워 할게. 얘는 그냥 직접 가는 게 짱이야. 나중에 확통할 때도 이거 할 거거든? 그때도 난 무조건 그냥 이거 직접 찾기로 하라고 해. 아, 우선 그릴게. 못 가는 길 안 가시면 됩니다. 자, 길 찾기는 갈 수 있는 길을 계속 111 한 다음에 만날 때마다 더한다. 만나는 건 항상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만 가지. 오른쪽 위로 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 만나면 계속 더하면 된다, 야. 갈 수 있는 길의 가지수를 하면 여기서 여기를 가는 거지. 여기 한 가지지. 여기도 한 가지. 맞아요. 여기서 여기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죠. 그 다음부터 경로를 더하면 돼. 오른쪽 위. 만나는 교차점마다 하면 된다. 더하면 2, 3, 4, 5 맞아. 그 다음에 더하면 3, 6, 10, 15 맞아. 여기 만나지? 4. 여기 또 만나지? 10.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안 만나죠? 못 오잖아요. 그럼 뭐 얼마야? 그냥 1. 여기는 얘랑 만날 수 있지. 해야 되는 거야. 자, 여기부터 얘 1로 갈 때 안 만나죠? 그냥 10이에요. 얘네들이 만났죠? 그럼 이거 얼마예요? 11. 자, 요 올라갈 때 안 만나죠? 그냥 10이고 여기는 만나겠죠, 얘랑. 자, 여기는 얘랑 안 만나죠? 그럼 그대로 얼마? 15. 요놈 둘이 더하면 얼마야? 25. 얘네들이 만났죠? 21. 그럼 얼마 나와요? 46. 끝입니다. 얘는 틀릴 리가 없는 문제입니다. 더하기만 잘하면 돼요. 이게 최고야, 잉? 노가다 뛰는 게. 자, 그러면